네,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슈. 역시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이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에서는 지난 14일이었죠. 월요일 대선 승자를 정식으로 결정짓는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 선거제도가 우리에게는 없어서 좀 생소한데 먼저 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대선은 두 번 치러지게 되는데요. 11월 3일 날 선거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였고요. 예. 이번 주 월요일 선거는 50개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차기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는 투표였습니다. 예.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306명을 확보했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에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승리를 공식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내년 1월 6일이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투표 결과와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예. 1월 20일 날 정오에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 투표 모두 선거인단이 538명이었는데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 누가 270명을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었는데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대선에서 여기서 이제 210명을 훌쩍 뛰어넘는 306명을 바이든이 차지한 거고 트럼프는 232명을 차지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트럼프 측에서는 또 속으로 혹시나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탈표라는 게 원래 잘 나오지 않죠? 네, 미국에서도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예.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 이런 반란표에 대해서는 힘이 없는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자신의 지역에서 선출된 정당의 활동가라든지 네. 명망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뉴욕주의 선거인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명 인사가 배신 투표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요. 예. 정치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배신자라는 그 주옥글씨가 새겨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란표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란표, 이탈표가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다, 역사상 보면. 근데 이 선거인단이 누구에게 투표했느냐가 이게 다 알려지나 보네요. 자신들이 선거를 하고 나와서 이것을 이제 인증을 하는데요. 예. 인증을 막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에 투표했다고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인증을 해서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증을 대부분 다 하나 봐요. 근데 인증을 안 하면 좀 의심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게 그 경합주 6개 주의 69명의 선거인단이 문제였는데요. 예. 이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이렇게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완료돼서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직도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트럼프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선거인 투표에서 지면 은퇴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13일 날 트위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을 180도로 돌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4년 뒤 대선에 재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2010년도보다도 더 많은 7,400만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예. 자신에게 투표한 미국인들이 한 6천만 명 전후가 선거 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에 승복을 하게 되면 재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공화당 내 자신의 왕국을 지키자고 하는 이런 욕심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앞으로 법정 투쟁을 계속하는 방안이 있고요. 예. 또 각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라든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사명권 행사뿐만 아니라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저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선거 2016년 선거 때보다도 더 많은 7,400만 표를 획득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6천만 명 전후도 역시 이번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역시 트럼프와 함께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이렇게 되자 트럼프는 상당히 좀 궁지에 이렇게 몰린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써보긴 했지만 다 이렇게 들지를 않고 있고 그 수단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다른 깜짝 카드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그 제소가 연방 대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받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음모론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그 추수감사절날 트럼프가 사면해준 마이크 플린이라고 하는 그 안보 담당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람이 그 온라인 방송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음모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가 운영하는 서버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대선 투표 결과를 조작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찾기 위해서 미국 특수부대들이 급습을 했는데 이때 총격전으로 미군 5명 그리고 CIA 측 1명이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흘렸고요. 더욱이 또 더 나가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이 현재 큐바 칸타나모 기지에 이송돼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음모론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강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반역죄가 명확해질 때까지 트럼프가 백악관을 나와서는 안 되고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든지 임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계엄령을 직접 발동할지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워싱턴 쪽에서는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이렇게 흘리고 있고 정권 인수인계도 거부할 태세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비상사태 선언까지 이렇게 다른 카드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좀 분열되는 완전히 반으로 싹 갈라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네, 이번 그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미국 사회는 여전히 분단 현상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폭동과 충돌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총기 판매뿐만 아니라 구입이 크게 늘어났고요. 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상식량, 물을 비축하라는 글들이 SNS상에서 지금 나돌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새로운 남북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요 주체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부 11개 주를 묶은 남부 연합이 만들자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서부,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이슈를 좀 보죠. 최근 전 세계 증시가 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신흥국들도 그렇고 자, 이렇게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S&P 글로벌이라고 해서 국제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보다 2배나 늘어난 223개사가 디폴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가 늘어난 143개사고요. 유럽은 2.8배가 늘어난 42개사. 또 신흥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30%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10년 내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그 부도가 일어나는 것은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도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기업 부채가 과도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 매출 감소가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각국 은행들이 아무래도 자금 능총을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의 그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거의 지금 전 세계가 제로 금리 가까우니까 저금리여서 이렇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디폴트 기업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진단이시고 중국 얘기만 좀 여쭤볼게요. 중국에서도 사실 철밥통이라고 불리죠. 국유 기업 같은 경우도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을 해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은행권들 같은 경우는 국유 기업에다가 진짜 묻지마식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들의 그 부실 채권이 올해 9월 말 현재로 476조 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 정부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유 기업도 스스로 부채를 정리한다든지 기업 구조조정을 하라고 자금을 좀 옥죄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달러 부채가 많은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일반 제조업, 광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계속적으로 속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국유 기업이 이 정도인데 디폴트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청 기업, 부품 기업의 상황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짐작이 가는 거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증시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30만 명을 이미 넘어섰는데 우리나라도 하루 1,000명 이상, 오늘 또 1,078명이나 나왔고 이렇게 신규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버블 수준인데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유동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워낙에 그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들이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요. 세계 그 증권 시장에 유입됐던 자금들을 보면은 지난 6주간 1,40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로빈 후드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그 주식 앱을 통해서 무료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테크주라고 불리는 그 가파주라든지 또 화상회의와 관련된 줌이나 테슬라,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을 고려하지 않고 주가만 창조해서 계속 고빈도 거래를 해왔는데요. 이런 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종식된다면은 이런 그 가파를 투자했던 로빈후드 쪽 같은 경우에는 직장 출근하면서 아무래도 그 주식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역설적으로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이 주로 주식을 투자하는데요.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되고 콘서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성 교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기 때문에 주식 거래에 관련된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현재 올라갔던 주가는 아무래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게 증시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증시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증시 거품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